자, 아까도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뭐 샴페인을 지금 저는 민주당 후보들이 이거 샴페인을 좀 터트리는 이런 좀 현상이 있는 것 같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뭐 7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쉽게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본 선거전이 시작도 안 됐는데 샴페인을 터트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도 캠프 구성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친문 386 정치인들 캠프에다 앉혀놓고 진짜 뭐 용광로 선대위라고, 예, 이름만 그럴싸하지 결국은 오만 잡탕 선대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방식도 지금 눈에 띄는 선거운동들이 저게 과연 그죠?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을 드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됐어요. 하나는 유시민하고 이제 성수동 가서 사진 찍고 뉴스공장에서 방송한 거. 이거를 과연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보수 진영 중도 성향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이거 과연 좀 좋게 보겠는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성평등 특별시를 한다고 하면서 페미니 정치인들을 또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멍석을 깔아주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용광로 선대위에 잡탕 선대위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막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면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 모아놓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유시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원호 안 찍겠습니까? 예? 페미 정치인들이 정원호 안 찍겠어요? 예? 지금 해야 될 일은 중도 확장이잖아. 아니, 경선 때야 제가 뭐 그런 짓을 뭐 뉴스공장에 나가고 뭐 유시민하고 악수하고 그런 걸 뭐 문제 삼지는 않았어. 근데 본선에 지금 외연을 확장해도 현치 않을 판에 그럼 뭐 페미 정치인들이나 친문 정치인들 끌어모아 놓고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트리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걸 과연 유권자들이 지금 바람직하게 보겠는가? 그러다가 야금야금 따라잡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재명 대통령님이 2022년 대선에 패배하게 되는 모습하고 지금 정원호 후보가 보이는 모습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김김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아무래도 뭐 대선에 처음 출마를 하시다 보니까 당시에 뭐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친문들을 다 앉혀놓고 친문들이 개판 치고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자기 어떤 업적 쌓는 보여주기식의 선거운동하고 그러다가 0.73% 차이로 진 거야. 막판에 뒤집혀가지고. 그 똑같은 전철을 또 반복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정원호 후보가.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추미애 후보도 아까 뭐 서른이 캠프에 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짜뉴스라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뭐 다른 분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개나 새나 다 끌고 와가지고 서른을 캠프에다 앉혀놓고 과연 안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아요 지금. 적어도 전 절반 가까이 된다고 봐. 추미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이재명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좀 끌어안을 뭐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서른을 선대위에다 끌어다 놓고, 제가 보니까 서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뭐 거의 비슷해요 서울하고. 응? 뭐 서른에 거기에 고영민 등등 경기 지역에 이른바 우리가 왕수박이라고 했던 사람들 죄다 끌어다 놓고, 또 그러다가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양양자를 지금 공천을 해가지고, 예, 후보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이 안 되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지금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야. 전재수 후보가 본인 지금 선거운동에 올인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하정우 끌어들여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본인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보수 세력들 결집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뭐하러 그냥 부산 북구갑. 아이 좀 우리가 약하면은 뭐 그냥 질 수도 있는 거지. 큰 판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른바 사석작전으로 쓸 수도 있잖아, 북구갑을. 근데 거기를 한동훈이 출마하는 지역에 하정우를 붙여놔가지고 보수 진영이 결집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정우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서 지금 전재수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게 낙수 효과가 아니라 같이 망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지금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민주당 후보들이 30일이 짧지 않아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야. 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생길 줄도 우리가 모르고. 진짜 이러다가는 전재수가 나중에 문재인 데려다가 선거운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예? 문재인도 뭐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뭐 기념식 한답시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연설도 하고, 예? 또 김부겸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문재인 영상 틀어놓고 캠프 개소식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담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부산이 만만치 않은 게 일단 여론조사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영상을 한꺼번에 보시고 부산 지역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KBS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후보 우세로 기울며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구가 보궐선거에선 정권 견제 심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거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초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로 기울고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다가 이번 2차 여론조사에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시장 후보 지지도와 같은 흐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정권 견제로는 소폭 줄었습니다. 이처럼 부산 전체로는 정권 안정론 속에 여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데 북구갑으로 좁히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북구갑에서는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정권 안정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34%, 국민의힘 33%로 팽팽한 접전입니다. 북구갑은 부산이 국민의힘 강세일 때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견제 심리가 강한 지역으로 중앙 권력이 민주당으로 이동한 지금도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후보 지지도에선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된 흐름이 뚜렷합니다. 전재수 후보 지지층에선 하정우 후보 지지가 가장 높고 박형준 후보 지지층에선 보수 성향 후보 지지가 집중됐습니다. 아직 20%나 된다는 것은 이 후보 인지도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 응답자 세 후보 모두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유동성을 띌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안정, 북구갑은 견제라는 엇갈린 민심 속에 두 선거가 맞물리면서 유권자 선택이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 보도는 부산 전체 이제 유권자 흐름하고 부산 북구갑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북구갑에서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2%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국정 안정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북구갑에서.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이제 북구갑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게 이제 진영 정치의 어떤 한계를 틀을 우리 유권자들이 깨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하정우 후보가 같은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지지율이 3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민식이 25%, 한동훈이 24%, 이 여론조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북구 갑 지역의 특성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가 40%가 나왔는데, 여당 후보를, 북구 갑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가 40%가 나왔는데, 하정우 지지율은 30%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정우 지지율보다 5% 정도 높게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북갑 그 유권자들이 40%인데, 그 중에 10% 정도가 하정우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야, 지금. 하정우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민주당 지지층이 그 과소 표집돼 가지고 나타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게, 아까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격차를 오히려 벌렸잖아요. 5% 차이에서 10% 차이로 격차를 벌렸으니까 민주당에 어찌 보면 좀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당 보수 유권자가 과표지된 여론조사라면 그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도 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재수 후보 지지율은 5%가량 상승을 했는데 하정우는 민주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 단지 인지도의 문제냐 이거예요. 즉 집토끼들이 결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정우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뭐 저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하정우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하정우 안 찍겠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게 제 채팅창에서도 이제 보이잖아. 뭐 부산 북구 갑에 사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50% 정도가 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북구갑 유권자면은 하정우를 찍겠죠. 찍겠지만은 하정우의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영주의의 틀을 민주당 유권자들이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벗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지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이낙연이 나왔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서른이 나왔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었다가 김동연이 나왔고,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인 줄 알고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윤석열한테 뒤통수 맞고,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가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뒤통수 까이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이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우리 편이니까 찍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정우가 지금 우리 편이긴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 당원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정우에 대해서 비토하는 이런 기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 뒤통수 깐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었어야지. 물론 이번 저는 뭐 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의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정우를 찍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진보 유튜버들이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좀 극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하정우 안 찍으면 밀정이다, 배신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정우 찍지 말자. 이게 이분법적 사고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봐요. 하정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하정우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하정우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도록 하정우에게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거지,
야,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당선돼야 돼. 어? 그러면서 예? 그 품어 안기만 하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는 건 그게 올바른 태도냐고.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진영 논리 아니야. 이런 진영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